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3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너무 오래 쉬었죠? 그쵸? 자, 뭐 오래 쉬었더라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했을 거고 조금 뭐 생각을 정리하는 친구들은 또 생각을 정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월 마지막 요일에 매식경 진행하면서 뭐 이것 좀 해보세요 라고 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아직 안 해보신 친구들은 이번 주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무작정 달리는 것보다 목적지가 어딘지 방향이 어딘지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2월 3일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고요. 자, 금리나 요구권에 관련된 얘기네요. 요거는 뭐 제가 금리나 요구권 매식경에서 수차례 반복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기 제목에 나와 있지만 연봉 올랐으니까 대출금리 깎아줘요 라고 하는 게 금리 인하 요구권이에요.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금리 인하 요구 제도 개선에 나선 은행권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5%에 근접하는 등 대출금리가 무섭게 오르면서, 자, 지금 어떻게 방향성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은행권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신용대출 금리가 5%에 이르기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 2%대, 3%대, 2%대는 모르겠고 3%대 정도는 제가 확실히 봤거든요. 그럼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현재 대출 금리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이것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무섭게 오르면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주목받고 있대요. 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1%, 2%, 3% 올라갈 때마다 서민들의 그 이자 금액은 더 올라가겠죠.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이자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됩니다. 자, 이런 부담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금리 인하 요구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그간 은행별로 천차만별이었던 금리 인하 요구권을 표준화하고 심사 기준을 투명화했대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었지만, 자, 이게 은행별로 천차만별이었구나, 기준이. 자, 그래서 똑같은 기준이더라도 어떤 은행은 되고 어떤 은행은 안 되고 어떤 은행은 되고 어떤 은행은 안 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더라.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리나 요구권을 표준화하고 심사 기준을 투명화했다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한테는 좋은 거겠죠. 이에 따라 소비자의 금리나 요구 신청과 은행들의 수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금리나 요구권을 바탕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집, 우리 부모님, 내 지인, 우리 선배 중에 금융권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금리나 요구권을 공부해서 오늘이나 이번 주 내로 이런 정보를 알려준다. 이게 여러분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죠. 왜 안 돼요? 지식도 전달할 수 있고요. 이거를 하면서 RP, 롤플레잉을 통한 RP 면접도 준비할 수 있고요. 또 이거 PT 면접도 이게 또 준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권고한 금리나 요구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업무에 적용 중이래요. 자,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은행마다 다른 금리나 요구권을 소득, 재산 증가, 승진, 이직이나 신용도 상승, 기타 총 3가지로 이렇게 표준화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은행권들이 지금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거를 안 해주려고 하기보다 많은 지금 문제점들이 있다 보고 또 고객들도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단순화하기로 했다는 거죠. 자, 결국 심사 기준 투명화 작업도 지금 진행 중이다. 자, 결국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지금 강화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금융권 입장에서 금리나 요구권을 막 하라고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본인들도 귀찮고요. 이건 냉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또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의 권리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잘 전파하는 것도 금융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도덕적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의 이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하지 않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이 금융이라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보다 이런 금융 제도가 정립되고 이제 확산되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하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그래서 은행들이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를 더 폭넓게 수용할 가능성 또한 높아졌고,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부터 아무튼 공시를 제대로 하고 또 실적 공시와 함께 은행 중 우수 사례도 선정해 발표한다. 자, 결국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이 은행의 상위 기관에 이렇게 지금 노출되다 보면 결국 은행은 이 상위 기관의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수 사례도 정말 고객들을 위해서 우수한 사례를 전파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위에 상위 기관의 의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들은 그 본질적으로 정말 은행들이 소비자를 위하냐 안 위하냐, 그거는 뭐 우리가 초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러한 제도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러한 명분을 잘 갖고 소비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이느냐 안 놓이느냐, 똑같은 금리나 요구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현실에서 바쁘고 힘들면 서민들은 이런 거 잘 찾아볼 겨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매시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진짜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고 내가 진짜 세일즈를 하고 싶다, 그럼 이런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이거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해 드리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면서 미리 금융인의 자세로 돌아가는 거죠. 꼭 금융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기업의 일을 하는 현직자라면 이러한 것들, 자기가 일하는 그 조직과 산업에 대한 로열티를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리나 요구권 잘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돈 빌리기 어려운데 연 20% 최고 금리마저 대출 족쇄라는 겁니다. 참 심각합니다. 참,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에 있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선 금융기관 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연 20%로 제한하고 있는 법정 최고 금리 규제를 바꿔야 될 목소리도 커지고 있대요. 특히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에서는 이미 대출금리가 20%에 육박하며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자부터 대출 난민으로 전략하고 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정부가 서민 대출자 보호를 명분으로 만든 최고 가격제가 오히려 서민의 돈줄을 재는 모양새다. 올해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대출금리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도 현실적으로 조정하거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대출을 폭넓게 늘려야 한다는 지금 지적이 제기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에 매일경제가 저축은행 공시를 분석한 결과 500점대 이하 저신용자에게 가계대출 상품을 판매한 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9곳으로 1월보다 40% 줄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신용이 좋지 않은 분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조건들이 현실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500점 이하는요, 신용등급 8등급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라고요. 자,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도 8등급 이하 차주에게는 금융 리스크 때문에 이제 대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은행은 대출이라는 거는 담보대출이 있고 일반 신용을 한 대출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용을 담보로 대출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막 대출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부채가 굉장히 나쁜 부채에 속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500점대 이하, 우리가 지금 신용평가를 이제 점수제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500점대라는 거는 나이스 평가 기준으로 8등급. 이 8등급이라는 거는 거의 하위 등급이에요. 9등급까지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최과의 하위 등급이거든요. 그럼 신용등급이 이렇게 최하위 등급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취준을 보자면 스펙이 진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자, 근데 이 저축은행도 그냥 돈을 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8등급 이하 차주에게는 금융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못 갚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다? 이게 8등급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못 갚는 건 아닌데, 이러이러한 추이를 보니까 못 갚을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출도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 신용 등급이 최소 7등급이 되어야 10%대 후반 금리로 대출을 하는 거죠. 10% 후반. 와.
자, 여러분, 저축은행은 일반적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위험도를 측정해 대출 상품 판매합니다. 자, 결국 지금 연 20%로 제한하고 있는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바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저축은행은 8등급 이하 저신용자한테 대출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 올바른 건지 아닌지 이거는 우리 스스로 각자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는 가계 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게 리스크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한 건데, 자, 이렇게 된다면 7등급 이하 8등급이 이신 분들, 진짜 돈이 필요한 분들한테 대출을 해주지 않아. 근데 잘 생각해보면 8등급 이하 저신용자라고 해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게 맞나요? 해주는 게 맞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오늘. 자, 갚을 능력이 있어. 그럼 해주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증명을 어떻게 하죠? 그 증명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은행들이 여기에서 채권 횟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뭐 7등급, 8등급 이 등급 하나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차이도 있다? 되게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상황들이 있구나. 그러면 저신용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면이 좀 불편할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금 보완을 해나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대출을 해준다고 좋다, 안 해준다고 나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각자의 생각을 갖는 건 좋지만 결국 우리가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 취업을 사실 하기 위해서 경제기사를 뭐 팩트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지금은 양방향, 쌍방향의 생각을 알고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런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업계 관계자는 올해 여전히 대출 총량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취약 차주에게까지 무리해서 카드로는 영업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뭐냐? 금융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방향. 자,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카드업계가 점점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카드업계의 방향과 은행의 방향성 일맥상통하잖아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식형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각 은행들은 가계 대출보다 기업 대출에 더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신이라든가 기업 금융에 대한 직무 공부를 하거나 나중에 자소서나 면접 쓸 때 그러한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의 방향성, 그 다음에 생각들을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 두 개의 기사 내용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